자, 24강 키 핵심 지문들은 지역권과 관련됐습니다. 지역권도 일단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자, 지역권 이렇게 하면 뭡니까? 지역권. 자, 여기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다. 서비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편익이다. 자,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편익을 요하는 토지, 그래서 요역지가 되고요. 편익을 주는 토지가 바로 성역지가 된다. 그래서 요역지와 성역지의 관계에서 요역지는 받는 토지가 되고 성역지는 주는 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 요역지는 또 하나 관계는 주, 요 성역지는 종의 관계. 그러면 요역지는 전부, 범위는 전부해야 되고 성역지는 바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지역권은 대표적으로 배타적 점유를 안 한다. 대표적인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항상 지역권은 문제를 풀 때는 본능적으로 이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죠. 자, 1번 질문. 자,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 이용 목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용 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통행지역권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통행지역권, 인수권, 점항권도 있죠. 그래서 이용 목적에 대해서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용 목적, 즉 편익의 종류에는 불문한다. 종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1번 질문은 통행 이용 목적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X 이러면 안 돼요. 1번 질문은 O가 되죠. 성역지는 한 필의 토지, 성역지라는 것은 한 필의 토지 일부에서도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된다. 그러면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전부여야 되기 때문에 성역지는 전부 일부,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3번의 성역지와 요역지와 성역지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무슨 건이 있죠? 조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망권에 대해서 우리 지역권과 그러면 요 지문과 관련돼서 항상 머릿속의 관계는 상인관계와 지역권의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비교를 해놔야 됩니다. 그럼 4번과 관련돼서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권은 뭡니까? 지역권은 소유자 이해에 대해서 지상권자, 점세권자, 임차권자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4번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5번 지역권은 다른 협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에 부족하여 이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역지와 주, 요역지는 주, 성역지는 종의 관계.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 1번에 지역권을 취득한 가비어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무슨 성 때문에 그렇다? 수반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 취득하면 취득은 쉽게 취득하면 제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한다. 그래서 항상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1번과 가로 2번의 관계는 부종성과 관련돼서 요역지는 주, 성역지는 종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지역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왜요? 바로 수반성 때문에 그렇죠. 자, 부종성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요역지와 성역지를 같이 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수반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토지 공유자의 1인은 그의 지분에 관해서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 소멸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죠. 소멸은 어떻게 어렵게라고 그랬습니다. 어렵게. 만약에 취득은 뭐다 쉽게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7번과 관련돼서 소멸은 어렵게. 그럼 결론적으로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오케이. 8번은 요역지 또는 성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향도된 경우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해서 또는 성역지 각 부분에서 전속한다. 그래서 전속의 의미, 이렇게 의미가 되고요.
자, 9번에 여역지가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 취득 나왔네요. 취득은 쉽게.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요 7번과 9번의 관계에서 우리가 따져놓을 필요는 소멸은 어렵게, 취득은 쉽게라는 의미를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문영인한 지역권의 취득 시의 중단. 중단이네요.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 사유가 아니면 허락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취득이죠. 취득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렵게라, 취득은 쉽게라고 그랬죠.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혈액이 없다. 오케이. 자, 11번은 통행지역권은 여역지 소유자가 성역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성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245조에 규정된 기간에 계속이네요. 계속되고 표현될 때 계속되고 배속된 경우에 하나에서 그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되고 표현될 때만 취득 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로 1번과 지역권은 여기 포인트 나오네요. 여기 뭐라고 읽어봐요. 계속되고 그 다음에 표현된 것에 하나여 시효 취득할 수 있으며 여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거. 불법 점유자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적법해야 돼요. 자, 12번에 성역지에 수개 용수 지역권이 선정될 때, 용수 지역권이 설정될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는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거. 조문 그대로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6번과 관련돼서 8번 이런 것들. 자, 그럼 의미가 그렇게 떨어집니다. 소멸은 어렵게, 취득은 쉽게라는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지역권에 있어서 지역권은 바로 서비스 편익이라는 의미를 잡아두시고 요라는 것은 주고 성은 종의관계, 요거는 받는 토지, 오는 주는 토지, 전부 일부. 지역권은 준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준점의 대상이 되면 결론적으로 목적물, 반환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잡아두셔야 돼요. 지금 지역권의 문제를 풀 때는 요 관계에서 반드시 암기해 두신다면 우리 지역권도 일단 한 문제는 맞힌 겁니다. 우리 지역권도 매년 민법에서 2.5점짜리가 탄생하거든. 등기법에서도 출제되니까 그러면 지역권은 2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저도 지역권 요 핵심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부탁합니다.